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산화 리셋은 그 다음 중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중화 단계는 각종 좋은 항산화 영양제와 간 해독을 돕는 유산화에는 헤파실 제품이 있겠죠. 헤파실 제품을 통해서 간 해독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 마지막 유익균들이 장 내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독소를 배설시켜주고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이 배설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 리셋은 단순히 배출의 과정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비워내고 제대로 채워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유산화 리셋입니다. 그러면 유산화 리셋을 언제 해야 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그 신호가 있어요. 내 몸에서 주는 신호. 지금 이 표를 보면 16가지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같이 지금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제가 눈에 띄게 들어왔던 거는 가스가 찬다. 저희 아이가 특히 가스가 참 많이 심해서 리셋을 하게 된 계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 부분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체크한 것들 중에서 0에서 3개 정도가 체크가 된다 하시면 나름 간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4개에서 6개 정도 체크가 되신다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혹시 지금 7개 이상 체크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다 없으실 것 같아요. 7개 이상이 체크된다 하시면 그분께 당장 유산화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7개 이상이 체크가 된다면 내 몸에서 염증이 가득하고 간 해독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대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우리 식생활에서 특히 한국인들은 나트륨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나트륨이 우리 몸의 장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한대요. 아연은 곧 면역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고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이들 키 성장에도 방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이에요. 당은 아이들도 많이 먹지만 이제 어른들도 많은데 특히 아이들에게 당은 과식으로 이어지고 이게 비만으로 연결이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내 몸의 구리대사를 방해한대요. 구리대사가 방해되면 철의 흡수율이 저하된대요. 그래서 적혈구가 감소되어 빈혈을 일으키고 뼈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인데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면역이 저하되고 성장이 저하되고 그리고 특히 마스크는 쓰지만 그 마스크 위로 노출되어 있는 눈과 피부에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리셋을 왜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그 방귀 가스가 소리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리도 지독하고 냄새도 너무 지독해서 얘가 왜 이러지 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전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던 두 아이였는데 갑자기 없던 피부 질환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혹시 리셋을 하는지 주변 리더님들께 여쭤보니까 어린이도 리셋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하게 리셋을 들어가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작년에 방학을 이용해서 총 5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초등 6학년,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초등 4학년 때 진행을 하였고요.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담당하는 뉴트리밀 식사에 단백질 섭취를 보충해주는 소이 프로틴, 리셋은 배출이 중요하잖아요. 배출에 도움을 주는 파이버즈 플러스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프로바이오틱을 기준으로 어린이 리셋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45kg 이상이 넘는다면 어른의 리셋의 양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리셋 가정들의 모습인데요. 두 아이 좀 체중 차이가 있어서 저는 캅세레에서는 조금 두 아이 차이를 두었고요. 공복에 파이버즈 플러스 프로바이오틱 한 포를 기준으로 공복을 시작으로 뉴트리밀과 소이 프로틴 밥과 유산이멀즈를 기본으로 한 반찬을 몇 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균형 잡힌 규칙적인 이제 식사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몇 끼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제공해 주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끼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그리고 3일차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4일차가 되면 엄마가 방울토마토 3알씩만 허락을 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에 다시 힘을 얻어서 4일차 때 좀 약간 실수했나? 끼니 때마다 엄마 새알 주세요 계속 요구를 했었고 둘째 아이도 오히려 덩치가 큰 아이였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나 그냥 열심히 잘 비워냈으니까 나 안 먹겠다고 나 그냥 끝까지 잘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방울토마토 한 알도 입에 대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나름 리셋 기간의 지루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자기가 리셋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막 끄적끄적 적어보고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이 중간 사진 자세히 보시면 자기 앞으로는 뭐 채소, 과일, 지방, 탄수화물, 칼슘 등 골고루 먹을 거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리셋이 이 아이도 본인이 예전에 어떻게 먹었고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느끼는 바가 있구나. 리셋 하기 잘했구나를 좀 되게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었던 리셋의 기간에 먹었던 제품과 뚜껑들로 저 끝에는 영상을 만드는 그 사진인데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약간 붙여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리셋 제품으로 자기가 먹고 있고 마지막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유산아 참 고맙다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셋의 즐거움 또 유산에 대한 감사함도 아이와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셋이 끝나고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만족했던 부분, 달라졌던 부분은 아이들의 피부 부분이었어요. 피부 질환으로 고민이 없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생겨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샤워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눈에 띄게 지금도 아이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보더라고요. 이거 왜 또 쓰냐고. 너 지금도 여기 피부 깨끗해지지 않았니? 했더니 본인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졌고요. 특히 저는 큰아이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염으로 인한 두통이 아니라 조기 두통이었어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생기는 두통.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어본 결과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말을 먹으니까 엄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제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리셋 후 지금까지 타이레놀과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던 어린이 리셋의
결과치고, 그리고 인바디 데이터의 경우 리셋 전후를 저는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12세 미만의 아동들의 인바디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대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소아 비만인 아이들에게도 리셋을 권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리셋에 대한 제품 중에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산이물질 프라바노 C300 마그네 칼디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산이물질은 유산화의 어린이 종합 비타민 무기질이에요. 특히 이 안에서 구성분이 무설탕에 자일리톨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양치 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헬스팩 넘김이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이 있어요. 위장 장애가 약하신 분들, 그분들께 유산이물질을 권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유산이물질 4알이 헬스팩 한 포의 양이거든요. 근데 단 어른들께 안내를 해주실 때 꼭 씹어 드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이거 혹시 간혹 삼켜 드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도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씹어 드시게 안내를 해드리고, 저는 유산이물질 성분 중에서 베타카로틴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종합 비타민제를 보면 비타민 A가 100% 또는 그 이상 많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의 엄마들은 비타민 A 많이 들어있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용성의 비타민 A는 많이 들어가면 내 몸에 독소를 일으키니까 베타카로틴, 저희는 모든 것이 식물 형태인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다는 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가장 많이 처방해주는 약이 있을 텐데 뭔지 아세요? 항생제. 항생제 많이 처방 받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너 정말 항생제 정말 많이 먹고 자랐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천연 항생제, 천연 소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후라바놀 C300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고 유산화의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기술력으로 이중 구조 2가지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후라바놀 C300은 쉽게 비염, 위염, 식도염, 염증에 관련된 분들께 꼭 추천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같이 만나면 기존의 다른 항산해제보다 더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강력한 항산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씨 추출물이 항염증, 항알레르기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비염, 천식, 관절염, 또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마그네 칼디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칼슘만 부족해도 몇 가지의 질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칼슘만 부족해도 147가지의 질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 마그네 칼디가 이제 건강한 뼈와 치아를 위한 제품이긴 한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호르몬계를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은 짝꿍이에요. 실과 바늘, 미네랄 커플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2가지 역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마그네 칼디에 이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역할이 비타민 D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이 1:1 비율이에요. 보통 왜 2:1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영양학자 논문에서는 2:1 또는 1:1로 권장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2:1이 아닌 2:1만 고집하는 게 고집이 2:1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혹시 잠 못 드시는 분들
막 신경질을 자주 부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에게 마그넷 칼디를 꼭 선물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신경 안정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라고 적혀 있는데, 다이어트에 왜 좋을까요? 마그넷 칼디가 체지방 태우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때로 주변에 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살 안 빠져? 왜 효과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고 계시는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있으신 분들, 편두통도 마그네슘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꼭 마그네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건강 강의 때 이제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